안녕하십니까 우리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미스테리 진행하고 있는 김원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날 진행했었어야 하는데 제가 목 상태 때문에 방송을 못하고 제가 진짜 오랜만에 휴방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오늘 화요일 영어 하는 날인데 여기 지금 밑에 자막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제가 오늘 방송 2개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분들께 미리 부탁을 드리는 건, 이게 지금 2개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지금 원래 영어 하는 줄 알고 오셨던 분들이 좀 당황하실까봐 미리 깔아놓은 거니까요.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좀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깔아놓은 거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어제 진행하려고 준비했던 컨텐츠인 바로 일요일 미스테리 극장 특별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일루미나티 프로젝트인데,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일루미나티를 확인하기 위해 저는 버티칸 시티,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를 왜 가는 거냐면, 뭐 좀 아시는 분들은 야 너는 일루미나티를 조사한다면서 왜 바티칸으로 가? 독일로 가야지 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왜 이탈리아로 가야 하고 왜 바티칸으로 가는지는 요걸 보시면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일루미나티 프로젝트라고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정기적으로 한 번씩 이제 제가 어디까지 진행됐고 어딜 가고, 그리고 2월 달에 2월 17일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직접 출국을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TV에 컨텐츠 제작 지원을 넣어서 직접 방송을 키고 일명 일루미나티의 성지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일루미나티의 흔적을 좀 찾아볼 수 있는 이탈리아인 바티칸 시티로 여러분들과 함께 가보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요 좀 장기 프로젝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씩 오픈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는 궁금증에 대한 해결책도, 그리고 뭔가 신비로운 것도, 그리고 약간의 역사니까 이것도 좀 약간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도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하게 될 일루미나티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일루미나티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 일루미나티가 뭐예요라고 하면 프리메이슨이요. 천사와 악마. 저 영화 봤어요. 그 영화 봤는데 꿀잼. 뭐 이러신 분들 되게 많아요. 저도 사실은 일루미나티의 존재를 처음 들었던 거는 바로 톰 행크스 주연이었던 천사와 악마. 맞아, 그 영화였습니다. 저도 다빈치 코드 영화를 보면서 이런 게 있네? 그때 알았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되게 신비롭다, 신기하네? 이렇게 약간 호기심적으로 뭔가 과학을 숭배하는 집단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루미나티가 거기서 그렇게 나와요. 과학을 숭배하고, 뭐 갈릴레오도 거기에서 뭐 이제 일루미나티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뭐 그런 거구나 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거를 하기 또 직전까지 프리메이슨에 대한 방송을 한번 진행했잖아요. 제가 이제 프리메이슨의 성지 닷지 한번 가야 되니까, 로지 한번 가야 되는데, 그걸 준비하면서 일루미나티에 대한 얘기가 자꾸 끼니까 이거 뭐 두 개 비슷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고 이 컨텐츠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먼저 얘기를 좀 출발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일루미나티에 대한 뜻을 좀 정확하게 풀이해보면 이건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서 뜻으로 굳이 따져놓고 본다면 뭔가 계몽된 사람. 근데 이 계몽이라는 말은 제가 봤을 때 라틴어를 약간 일제식으로 번역한 것 같고요. 굳이 우리말과 일루미나티가 추구하는 바를 좀 따져보면 광명. 그래서 늘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명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빛. 그래서 광명이라는 게 조금 더 한국말에는 가깝지 않을까. 그러니까 계몽의 느낌도 있긴 한데 약간 광명 쪽의 느낌이 더 강하지 않나 싶어요. 그건 약간 일본 한자식을 좀 풀어놓은 것 같고. 여러분은 일루미나티가 언제 만들어진 거라고 알고 계십니까? 사실 일루미나티가 사람들마다 좀 얘기가 다른데, 저건 정식적으로 우리가 뭔가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옛날부터 일루미나티라는 조직이 존재한다고 믿었는데, 실제로 일루미나티라는 그 조직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건 1776년이 맞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얼굴도 현재 남아있는데, 바이에른의 잉골슈타트 대학의 그냥 교수였습니다. 그냥 한 명의 일종의 교수였던, 이름이 아담 바이스하우트입니다.
바이사프투라는 사람이 바로 이걸 창시하신 그 분이십니다. 바로 이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철학을 가르치시던 분인데, 바이에른 독일에 계신 거, 독일이요. 잉걸슈타트 대학에서 실전 철학이라는 걸 가르치고 계시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1776년 일루미나티를 창설하게 됩니다. 저는 생각보다 일루미나티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거 뭐 별거 아닌 거 아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 개념이 좀 잘못된 건가라고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씩 깊게 들어가 봤는데 무섭더라고요.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 시대로 놓고 보면 굉장히 무서운 생각입니다. 왜냐면 철학 교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약간 생각이 어떠냐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성이다. 따라서 절대왕정, 기독교로 구성되어 있는 현재 그 1700년대의 그 기득권 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뭐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뒤집겠다의 급이에요. 완전히 사상을 바꿔보겠다. 세상 국가 체계를 전복시키겠다라는 목적을 가지신 겁니다. 진짜 되게 무서운 생각이에요. 별게 아닌 줄 알았지만 정말 센 거였죠. 바로 이런 절대왕정에 대한 걸 거부한 사람입니다. 자유와 평등 사상을 바탕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인간 중심이어야 돼요. 인간의 생각 중심이어야 되지 왕과 그리고 기독교, 카톨릭 이런 것들이 절대왕정으로 존재하는 건 맞지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놀라웠던 건 이 바이사우프트의 생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이 사람이 정말 생각을 되게 특별하게 한 일명 블루오션에 들어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왕권 중심과 그 다음에 종교적 중심의 기득권이었잖아요. 그 밑에 계층에 있는 사람들, 이게 중요해요. 그 밑에 있는 사람, 뭐 예를 들면 귀족, 정치인, 지식인들, 그리고 부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거의 대다수가 현재 바이에른 중심이죠. 바이에른 그 지역을 중심으로 점점점 유럽 각국에 일명 로찌가 형성됩니다. 지부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전부 일루미나티에 가입을 하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일루미나티에 대한 초기 창설 단계는 왕권 중심의 사회와 그리고 뭐 약간 종교가 집권하고 있는 이 사회를 인간 중심으로 뒤바꾸겠다라는 일종의 철학과 교수 한 명과 그리고 부자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뭉친 거예요. 그리고 이 인원이 정말 단기간입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인원이 3,000명까지 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그냥 3,000명이 아니에요. 귀족, 정치인, 지식인, 부자,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의 집권층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권층의 3,0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 3,000명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리더들이 그때 당시에 있던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 그리고 이게 엄청나게 성장했다라는 걸 깨달은 게 누구였냐면 처음에 그냥 뭐 별거 아니네, 뭐 괜찮겠네 라고 그냥 두고 봤었던 왕권 그리고 종교, 이 두 집단이 야 이거 너무 커지는데?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바로 문제가 시작된 시점이에요. 이거 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득권들이 드디어 탄압을 시작합니다. 일루미나티를 척결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쉽게 얘기하면 이단이다. 교황은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이단 조직이다. 강제해산. 이런 걸 하면 안 된다고 아예 대놓고 밀어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죠.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일루미나티는 자신들의 모습을 서서히 숨기기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되게 무서웠어요. 자신들의 모습을 숨기면서 같이 연합을 맺은 조직이 하나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분명히 현재 왕권과 현재 종교체제에 대한 부분을 바꾸고 싶어서 왔던 사람이라서 그거에 대한 탄압을 받으니까 그쪽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 왜냐면
자신이 믿는 신을 인정해주는 곳, 저번에 얘기 드렸죠. 프리메이슨. 바로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가 손을 잡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비밀 결사단체로 모든 게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들 눈에서 일루미나티가 사라져간 겁니다. 정확히는 잠수를 한 거죠.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일루미나티에 대한 존재에 대한 거 있잖아요. 이게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1785년에 바로 이분이십니다. 제250대 교황 비오 6세입니다. 비오 6세는 일루미나티를 이단이다 라고 칭하고 규정을 내립니다. 이단. 교황청까지 나설 정도면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게 1700년대에 일루미나티라는 조직은 정말 거대했고 정말 무서웠던 곳이에요. 이건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황청까지 나선 거죠. 심지어 교황까지. 이로써 공식 활동은 1785년 이후로 아예 다 중단됩니다. 하지만 1790년대 자치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믿고 있지만요. 안 사라졌습니다.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에게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아시겠죠? 이거 뭔지 아십니까? 이게 자료가 존재합니다. 이거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에 대한 주체가 바로 일루미나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부에서 프랑스 혁명을 이끌었던 게 일루미나티의 조직이 함께 움직였다. 왜냐하면 세상을 뒤바꿔야 되니까. 일루미나티의 이념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혁명이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쉽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프리메이슨은 약간 조직단체가 좀 약간 와전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뜬구름 잡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일루미나티는 조사를 해보니까 야 이거 좀 장난 아닌데? 이거 존재했다는 거네? 이거였습니다. 제가 그거는 조금 이따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프랑스 혁명에 대한 우리가 이유와 계기를 한번 또 묻고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비오 6세의 운명을 아십니까? 비오 6세의 운명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실제로 비오 6세는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니까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 질서가 무너진다는 게 어떤 뜻인지 아시죠? 왕권 중심과 교황, 즉 기독교 중심의 세상이 뒤집어질 거고 혼란스러워질 거라고 판단해서 혁명으로 추방됐잖아요. 프랑스 혁명으로 추방되었던 귀족과 그리고 성직자들을 전부 다 데리고 들어와요. 그리고 프랑스 혁명에 굉장히 비우호적 태도를 보입니다. 안 좋아해요. 쉽게 얘기하면 일루미나티가 준비를 나름대로 많이 했고 일루미나티 영향을 받은 프랑스 혁명인데 거기서 다 쫓겨난 성직자라던가 귀족 같은 사람들을 교황이 다 흡수한 거예요. 교황의 권력은 더 강해지겠죠. 그런데 말이죠. 프랑스 혁명부가 엄청난 일을 합니다. 프랑스 혁명부가 한 가지 말을 던져요. 이제부터 교회법을 무시한 우리의 법령을 발표하겠다. 그러니까 정말 사회가 뒤집어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교회법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법령을 따른다. 정말 이성 중심, 인간 중심, 인본 중심. 일루미나티가 원했던. 결국 1796년입니다. 나폴레옹이 이끌었던 프랑스군이 교황 명인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북부 교황령을 상실하게 돼요. 제가 그래서 이탈리아를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인간 중심의 체계가 교황이 있던 그 중심을 처음으로 침공을 하고 그리고 그쪽의 영토를 수복한 거고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하나 더. 교황령을 상실하고 나서 여기서 안 끝납니다. 1799년, 3년 뒤에요. 1799년 나폴레옹 군대에 비오 6세가 납치됩니다. 그래서 비오 6세를 프랑스 이곳저곳으로 왔다 갔다 데리고 다녀요. 그러다가 1799년 4월 14일에 감금된 상태로 그렇게 비오 6세는 죽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리고 문제는 저렇게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은 실제 이제 이탈리아와 바티칸과 협상을 하면서 절대로 시신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시신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신은 성 베드로 성당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탈리아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럼 여기까지 보면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건 일단 시기라는 게 너무 잘 맞아떨어졌어요. 일루미나티가 커지니까 그걸 막았고 비밀 결사단체로 넘어가고 프랑스 혁명이 터지고 그러고 나서 실제 교황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배척하기 시작하고 프랑스군, 즉 인본 중심의 군대가 쳐들어가서 교황령을 다 접수하고 뭔가 앞뒤가 딱딱 맞는 이야기. 그래서 저는 일루미나티에 대한 부분의 존재를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존재합니다. 존재했고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아주 엄청난 조직은 맞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렇게 프랑스 혁명까지 주도했고 이겨냈다라고 그리고 전 세계의 판도를 뒤집죠. 인간 중심, 인본 중심. 기득권층이 뒤바뀝니다. 교황은 그리고 왕권 중심의 국가에서 왕들은 권력을 상실합니다. 알고 계시죠? 교황도 지금 계시지만 지금 현재 교황에게는 그런 권력이 없어요. 왕도 있습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왕이 있으니까 일왕이라고 있잖아요. 일왕이 있으니까 실제 권력은 없는 다만 상징적 존재인 그런 식이요. 진짜 이때 당시 이 일은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더 무서워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 대한 판도를 뒤집은 사람, 뒤집은 단체, 거기다가 현재는 수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수면 아래로 잠긴 조직.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프리메이슨과 함께 일루미나티는 각종 음모론 사이에 늘 나왔던 그리고 항상 음모론과 함께 존재하는 단체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근데 지금 한 가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확실한 건 일루미나티의 초창기 개념은 인간 중심의 사회라는 얘기예요. 인간이 권력을 갖고 인간들끼리 움직여야 된다는 게 맞는 거지 영화에서 얘기한 것처럼 과학이 중심이다를 얘기한 건 아니에요. 뭔가 그게 조금 애매하다는 거죠. 자, 그 이후부터 대부분의 일루미나티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전부 다 거의 대다수가 음모론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런진 모르겠는데 다 변화하기 시작을 해요. 여기에 보이시는 지금 일루미나티의 모양, 저 모양에 따라서 하나씩 나옵니다. 바로 악마와 사탄 중심입니다. 일루미나티는 악마와 사탄을 숭배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대부분도 그렇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일루미나티는 악마야, 악마의 집단이고 사탄을 더 따르는, 루시퍼를 따르는 그런 되게 이상한 조직이야. 제가 요즘에 일루미나티가 사탄을 숭배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나서 뭐가 조금 말이 좀 생각이 안 맞았냐면 분명히 처음에 일루미나티는 인간 중심으로서 모든 이제 집권이 돼야 된다라고 만들어진 조직인데 이게 어쩌다가 이제 악마가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무서운 말들이 오더라고요. 요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비밀 집단으로서 사회를 바꿀 목표로 요즘에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사회를 전복시키려고 한다고 해요. 근데 옛날에도 사회를 뒤집었는데 지금도 사회를 또 뒤집는데요. 대중매체를 통해서.
그래서 대부분 일루미나티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대부분 다 언론인, 그러니까 방송인들이에요. 첫째. 바로 마이클 잭슨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죽음도 굉장히 미스터리하다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마이클 잭슨에 대한 이야기도 마이클 잭슨이 악마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걸 디스하는 곡을 만들어서 살해당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증거는 없어요. 그냥 일루미나티가 그랬대요. 두 번째입니다. 뭐냐면 가수 투팍입니다. 가수 투팍은 되게 특이한 노래를 하나 내게 됩니다. 바로 킬루미나티라는 노래예요. 근데 이 투팍도 죽어요. 총을 맞고 죽어요. 근데 웃긴 거는 총을 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총을 쏜 사람이 일루미나티에서 사주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작 총을 쏜 사람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뭐 어쨌든 그렇대요. 킬루미나티라는 걸 만들어서 죽은 것이다. 그리고 조지 부시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도 일루미나티다. 9.11 테러를 일부러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그랬다. 아이러니했습니다.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일루미나티가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행 체계에서 뭘 전복시키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걸 전복시키고 싶어서 이러는 건지. 더더군다나 연예인들도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레이디 가가예요. 레이디 가가가 대표적인 일루미나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이거예요. 바로 전시안이죠. 일루미나티가 상징하게 눈 하나잖아요. 그거를 표현하는 거래요. 일루미나티의 눈동자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따라한 것이 이게 바로 레이디 가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요. 제가 봐도 레이디 가가는 한쪽 눈을 가리면서 찍은 사진이 많아요. 근데 저게 자기가 좋아하는 포즈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저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기서 넘어와서요. 대한민국 땅까지도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걸로 땅에 들어오냐면 대한민국 연예인들입니다. 첫 번째, G드래곤입니다. G드래곤은 실제로 이런 모양을 되게 잘 취해요. 이런 모양을 잘 취하니까 이게 일루미나티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GD가 저런 걸 되게 잘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거에 대해서 조금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GD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자주 봤는데 GD가 제스처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런 제스처 취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요 여러분, 혹시 GD의 전 다른 제스처를 봤는데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들자면, 잘 들으세요, GD는 종교가 불교인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말을 만들 수 있어요. 아마 GD는 종교가 불교일걸요? 여러분, GD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많이 알잖아. GD가 대부분 인사할 때 이렇게 많이 해요. 대부분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합장하는 것처럼. 아마 이제 좀 GD를 많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보는데 누군가와 만나서 인사할 때 다 이렇게 인사하시거든. 이러면 이거 가지고도 불교네, 이렇게 몰아붙이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떤 사람이 하는 하나의 제스처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제스처를 가지고 일루미나티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하나 더, 레이디 가가가 이상할 정도로 앨범에 저걸 자주 써요. 그러니까 앨범 명도 그렇고 앨범에 들어가는 사진도 그렇고 이상할 정도로 일루미나티의 모양과 비슷한 걸 자꾸 넣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게 솔직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가요계도 마찬가지지만 외국 가요계에선 저게 약간의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일단 그런 쪽으로 하면 쟤도 일루미나티야, 그러니까 쟤 대단한 애야, 약간 이런 쪽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제가 봐도 억지스러운 한국 것도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걸 보고 일루미나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에 눈 모양이라고요. 근데
저는 저게 조금 좀 그런 게 글쎄요. 말을 다 갖다 붙이면 다 되지 않을까요? 그럼 시계도 일루미나티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일루미나티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알 수는 없겠지만 현재까지 오고 있는 대부분의 대중매체에 있는 일루미나티에 대한 이야기? 글쎄요. 그리고 막 무덤에 대한 삼각형 뭐 이런 얘기하면서 글쎄요. 정말 그럴까요?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일루미나티라는 사람들이 더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일루미나티가 또 누가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전 대통령 오바마입니다. 오바마는 일루미나티다. 근거 없어요. 그냥 일루미나티래요. 더 무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요. 퀸 엘리자베스가 일루미나티랍니다. 여러분, 왕이에요. 왕인데 일루미나티라고요. 글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금융으로서 최고의 부를 누렸던, 누리고 있는 로스차일드 가문. 로스차일드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일루미나티다. 그리고 하나 더. 록펠러요. 석유로 걷죠. 록펠러 가문도 일루미나티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글쎄요. 그리고 이야기가 더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몇몇 사람들은 우리가 저번에 방송했던 랩틸리언이다. 랩틸리언이 현재 일루미나티를 관리하고 있다. 일루미나티가 뭔지는 우리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일루미나티가 존재한다. 랩틸리언까지 갑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바로 이겁니다. 베리칩. 지금 현재 일루미나티가 베리칩이라는 거를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식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식을 안 받으면 2017년에 처형을 당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2달 뒤에 처형인가요? 마인드 컨트롤 하기에 베리칩을 인식한다요. 글쎄요. 이게 제가 이런 느낌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루미나티의 최초 시작은 굉장히 정말 혁신적이고 광명스러웠어요. 맞아요. 무언가 역사의 흐름을 바꿨던 아주 대단한 집단, 특이한 집단, 신기한 집단 정도도 저도 이해는 할게요. 더 깊게는 아직 못 봤지만 그 집단인데 지금의 일루미나티는 목적도 분명하지 않고요. 물론 내면에 있다 하지만 너무 이상할 정도로 우리에게 어그로가 끌려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일루미나티의 존재를 밝히면 죽는다면서요. 근데 일루미나티의 존재를 밝히면 죽는데 사람들이 일루미나티야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일루미나티인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요. 글쎄요. 제가 좀 이건 이해가 안 갔습니다. 과거의 일루미나티와 지금의 일루미나티는 너무 느낌이 달라요. 정말 너무 많이 다릅니다. 도리어 저는요, 현재 일루미나티라고 알려져 있는 건 어쩌면 그냥 새로운 일루미나티 같은? 근데 말이죠. 특이한 걸 찾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특이한 걸 하나 찾았어요. 여러분, 제가 외국 자료들을 쭉 보고 정리하는데 굉장히 새로운 걸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일루미나티에 대한 이야기가 부각되는 시점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아십니까? 적의 적은 친구다. 혹시 이런 말씀 혹시 아세요? 들어본 적 있으시죠? 적의 적은 친구다. 어느 순간부터 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이상할 정도로 종교는 일루미나티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사라졌어요. 분명히 뭐라고 해서 내면에 감춰 들어갔는데 일루미나티를 꺼내 들어요. 일루미나티를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 사회를 뒤집으려고 한다. 일루미나티를 왜 강조할까요? 그냥 뜬금없이 몇 년 뒤에 발표해요.
일루미나티는 이단이다. 이단이면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끝내면 되는데 계속 이단이다. 이단이다. 일루미나티는 이단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루미나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냥 하나의 집회 모임에서 이거 보세요. 이거 일루미나티의 증거예요. 이 사람도 일루미나티인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커져요. 팽창하기 시작하면서 저 새끼도 일루미나티야. 뭐냐면 자신들에 대한 군집 세력을 강화시킬 때 자신들의 종교적 집단에 대한 걸 강화시키거나 자신들에 대한 어떤 그 응집력을 강화시키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포함하려고 할 때 이상할 정도로 일루미나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일루미나티가 점점 사탄으로 분류가 되기 시작을 해요. 애초에 사탄이 아니고 속된 얘기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로 가볼까요? 지금 현재 세상은 어쩌면 일루미나티가 꿈꿨던 세상이에요. 그러면 제일 꼭대기층에 있는 게 일루미나티죠. 그러면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지금 현재 종교 집단은 똑같이 제일 상위 집단을 욕하는 거랑 비슷한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보면 과거에 일루미나티가 밑에서 집권층을 욕했던 게 이제는 입장이 반대가 되어서 아래에서 위를 지배하고 위에서 얘기를 하는 것. 사탄이다. 악마다. 돈의 노예다.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지휘한다.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 이상하게 두 개가 왔다 갔다 바꾸는 거예요. 저도 이 두 개의 관계를 보면서 중간에 낀 건 우리예요. 사람들. 이거를 보면서 혼자 하는 생각이 뭐였냐면 정말 일루미나티가 존재하나 지금도? 어쩌면 지금 현재 일루미나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말 혹시 제 뇌피셜이요? 그러니까 일루미나티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일루미나티가 존재해야 그들도 존재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저게 저건 친구니까. 일루미나티가 존재해야지만 우리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런 집단들이 있다는 게 몇 군데가 있다는 것도 문제인 거죠. 확실한 건 일루미나티의 최초의 모습과 지금의 현재의 사회는 같은 모습이에요. 어쩌면. 근데 도리어 일루미나티 욕을 하면서 어쩌면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왕권 중심과 신권 중심, 지금도 역사잖아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루미나티라는 존재와 현재 종교 간의 관계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옛날부터 인간이 발전해왔던 왕과 그러니까 집권층이 인간과 신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바뀌는 관계. 제가 지금도 일루미나티가 과연 존재하는지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과연 현재까지도 그러면 일루미나티라는 조직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제일 궁금했어요. 진짜 일루미나티가 있나? 일루미나티에 대한 걸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일루미나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루미나티에 관련된 드러나 있는 가장 큰 정보, 바로 일루미나티 카드입니다. 일루미나티가 미리 예언한 카드다. 펜타곤이 불타는 걸 미리 예언했었다. 일루미나티 카드라고 하죠. 이게 일루미나티의 증거다 라고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믿는 경향성이 강해집니다. 저는 첫 번째로 일루미나티에 대해서부터 먼저 팩폭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입니다. 일루미나티. 둘째, 저는 직접 일루미나티의 성지 이탈리아를 가게 될 겁니다. 2월 달에 가고요. 직접 가서 직접 볼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고 실제 그때 얼마만큼 일이 있던 거, 얼마만큼 치열했고 뭐가 문제였는지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올 겁니다. 독일을 간다면 아니요. 저는 이탈리아 바티칸시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녀올 계획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얘기하는 일루미나티 카드 말고요. 그 심슨 있죠? 심슨에 대한 거. 그 심슨도 일루미나티가 그리는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심슨은 일루미나티가 됐다는 이유, 일루미나티라는 근거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라는 걸 20년 전에 예언했다고 해요. 그것도 개소리입니다.
증거는 있는데 그거보다 더 정확한 증거가 있어요. 다 제시하고 제가 어떤 게 잘못된 건지 이것도 제가 전부 팩폭하겠습니다. 준비 중입니다. 현재 일루미나티 카드를 다 준비 중이고요. 일루미나티 카드에 대해서 팩폭을 할 겁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오지게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저는 일루미나티에 대한 이야기를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히 존재했던 조직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를 약간 뭔가 막 너무 신비롭고 미스테리하네요 이쪽보다는 조금 더 냉철하고 우리 좀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역사처럼 뭔가 인간 중심과 신의 중심의 싸움으로 보고서 한번 접근을 좀 다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앞으로 진행하게 될 장기 프로젝트 바로 일루미나티 프로젝트라고 해서 오늘 알림편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여러분에게 저는 컨텐츠를 하나씩 전달해드리고 저는 직접 여러분들이 이걸 다 보신 상태로 이탈리아에서 성지에서 같이 한번 방송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프리카TV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